자, 그래서 오늘은 14주차 화요일이고 우리가 업셋이라는 아마도 마지막 굵은 글씨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살짝 풀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과 자체는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업타운이랑 다운타운이 있다 칩시다. 이제 완전 인간의 상상력 그 자체에 해당하는 몹시 추상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예를 들면 손대면 감전되는 수준의 매우 자연적인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인간적인 쪽이랑 자연적인 쪽이랑 한다고 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간적인 쪽에 가까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4년 동안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세부 전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은 비록 우리가 시작은 내가 적는 것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적어놓은 내용을 내가 목표로 하던, 내가 의도했던 대로 항상 동등하게, 그 다음에 항상 정확하게 수행해주는 우리 앞에 있는 뭔가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구경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완전 개고수가 됐어요. 4년 만에. 그래갖고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예를 들면 오픈 AI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SK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로봇 만드는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소형 인공지능 코드 덩어리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키보드를 쳐야 되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펜으로 수식을 방정식 같은 것들을 풀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도메인의 범주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맨날 예를 들면 파이썬 코드만 짜고 C 코드만 짜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이랑 여러분이 내용물들을 연결을 하기에, 내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랑 연결을 하기에 약간 잡음을 겪는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싫은 생각이 든다는, 내가 생각했던 전공 활동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라든가 와 같은 그래서 약간 종합하면 약간 당황함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거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두고 내가 나중에 혹시나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때도 이제 GPT 잼민이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그럭저럭 필요한 중간 다리를 놔줄 겁니다. 지식 측면에서의 그런 친구들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내가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시는 거를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아직 편집을 완료하지 못하긴 했는데 막 질문할 때도 그런 친구들 많았잖아요. 뭐 요즘 뭐 취업이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분명 존재하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비율로 이거 4년 갖고는 택도 없구만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간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여러분 4년 과정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타이밍이니까 일단은 선형대수라든가 다른 거 시험 공부 좀 해보시고 중간중간 여유 있거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우리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살짝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600명 톡방이 있잖아요. 670명인가 들어가 있는 거기는 지금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느낌의 작업을 본인의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3, 4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을 물어본다라든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해보시는 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걸 감안해서 오늘 옵셋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할 건데 우리 지난 학기에 인덱스랑 관련한 얘기 해본 적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 대괄호 수식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긴 한데 얘랑은 살짝 뉘앙스가
어디를 지금 중시해서 다루는 단어냐가 살짝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인덱스 대신에 업셋을 자주 쓰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왜 굳이 인덱스 대신 업셋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적어놨냐. 보통은 이제 인덱스가 훨씬 더 유명한 단어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인덱스라고 적어도 될 걸 업셋이라고 적어놨냐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면 좀 더 편하게 그 적혀있는 내용을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러한 업셋 개념을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C 동네 내지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살짝 주입식 교육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요번 학기 마지막 주제인 만큼 요즘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들이랑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 바퀴 둘러보실 수 있도록 오늘 3시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럭저럭 복습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난주 내용 기억 안 난다, 지지난주 내용 9주차 내용 기억 안 난다, 오늘 내용에게 살짝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러분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4월부터 그랬는데 12월에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 기말고사까지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복습 한번 싹 해보신 다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내용을 구경을 해보시면 그럭저럭 이전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일단 해놨다라면 아 나 이제 기말 볼 준비 됐나 보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나오는 우리 1년 여정의 마지막 굵은 글씨 단어들은 업셋이랑 구조체 그다음에 멤버라는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주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놓치지 않고 시간 충분히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면 자, 우리 일단 인덱스 얘기 다시 한번 꺼내 봅시다.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형식 다뤄본 적 있잖아요.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도 지금 매 시즌마다 출제되고 있을 겁니다. 리스트 형식이랑 str 형식 차이점 3가지 해가지고 여러분 적으라고 낸 적 있잖아요. 그 리스트. 그래서 결국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맨 앞에 칸 시작은 0번째 정도 외워놓고 스타트 하면 좋겠다와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맨 앞에 칸 첫 번째 칸을 0번째 칸으로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쟁이들이 잡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는 그렇게 주입식 교육 당하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배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놓고 예를 들면 나는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해서 인트 3칸을 잡아놓고 스타트 하겠어. 나중에 인트 값을 3개를 담아야 될 것 같아 보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배열 이름을 써서 나중에 수식을 적을 때 선언에 적어놓은 그대로 대괄호 수식을 여러분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언에 대괄호를 적어 놔야지만 대괄호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실습 지난주 예시 코드의 핵심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언에 적어놓은 대로 사용하는 게 일단은 정석이에요. 그러나 C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라면 선언에 적어놓지 않은 방식으로 그 이름에 연산자를 붙여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연산자를 붙이거나 또는 반대로 아마도 붙여야 할 법한 연산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딸랑 적어놓는다거나 해도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주변 문맥에 입각해서 디덕션을 수행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예시 코드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건 이제 차치하고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그런 배열 선언 적어놨다 하더라면 여러분이 인트 3칸짜리 배열이었다면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까지는 그 위치 측면에서 그 칸 측면에서 내지는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 이제 대괄호 사이에 적는 리터럴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각각의 칸이 존재한다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었고 그 0, 1, 2 같은 것들을 요번 대괄호 수식에서의 인덱스 값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덱스 개념은 현실 속 순서 개념을 다루기 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는 절대적일 수 있고 어떤 숫자는 상대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절대적인 숫자 뭐 질량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개인별로 중간고사 몇 점 받았는지 같은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전체 집합, 우리 반 안에서 내가
중간고사 점수가 몇 등이냐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숫자를 얻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추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는 다양한 시퀀스 형식들이 이미 보라색 글씨로 빌트인 형식으로서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건 일단 str이랑 list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인공지능 실제로 다루는 수업들에서 이제 뭐 튜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름 사전이라고 축약했었던 뭐 딕트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집합이라고 하는 셋 형식이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구경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애들 중에 일단 최소한 이 두 친구는 시퀀스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번째 거, 1번째 거, 예를 들면 헬로의 0번째 글자면 H 나온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C 동네를 생각해 보면 조금 슬프게도 C 동네에는 인덱스 개념에 완벽히 부합하는 형식, 좀 더 정밀하게는 우리가 스페시파이어로서 적을 수 있는 기본 형식 이름은 아쉽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형식 해가지고 C의 기본 형식 4가지밖에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게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 형식, 인트 형식, 그 다음에 플롯 형식, 더블 형식 4가지밖에 없어요. 이 넷 다 어떤 값 하나에 상응하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파생적인 형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봤던 보이드는 좀 특이한 친구. 그 친구는 아예 이제 인덱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조차도 C 컴파일러가 모르는, 확실하게 모르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좀 논외로 두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 배열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배열은 자 우리가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는다라는 건 얘는 이제 정의를 받겠다라는 명백한 목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배열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어느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두냐 내지는 그 왼쪽에 static specifier 또는 extern specifier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식,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칸을 이 이름에 대해 잡아놓고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동으로 allocate 받고 나중에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목표에만 연관되어 있는 친구라 말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C 동네에서는 지금처럼 지금 슬라이드 내용처럼 여러분이 선언을 ARR 대괄호 2 적어놓고 나중에 ARR-1과 같은 느낌으로 대괄호 수식을 적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뭐예요? 자 봐봐요. 0번째 칸 바로 뒤에 1번째 칸 바로 뒤에 2번째 칸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1번째 칸 앞에 0번째 칸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4바이트를 내가 인트 형식 한 칸으로 간주해 갖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꺼지라고 하지 않고 못할 건 없지. 그러니까 이 수식의 형식이 뭔지는 정확히 알겠으니까 그냥 컴파일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칸을 적법하게 쓰는 건 아마도 아니겠지만 일단은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그 인트 별 형식 값이랑 더블 별 형식 값이랑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짝 소개했었던 보이드 별 형식 칸에다가 그런 별 값들을 그냥 편하게 담을 수 있어요. 다 별 형식이니까 다 우리 기본 세팅상으로는 8바이트다 이겁니다. 메모리상의 어떤 한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예시 코드상으로 그 ARR 하면 얘는 결국은 ampersand ARR 대괄호 0으로 디듀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지금 더블 포인터 변수 자리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p rate 하면 거기서부터 8바이트만큼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일단은 그 allocation 측면에서는 내가 8바이트만큼을 ARR에 대해 잡아놓고 8바이트만큼을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는 않기는 해요. 그러나 그 4바이트 4바이트 각각은 인트 칸으로서 존재했었는데 지금 선언을 이딴 식으로 이니셜라이저 해갖고 적어놨기 때문에 저 prate라는 이름을 쓰면 그 4바이트 4바이트 두 명을 8바이트 한 덩어리로 지금 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형식 칸으로 간주를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얘도 C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해보신다라면 예를 들면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고 저런 식의 선언 적어놓은 다음에 프린트F 해가지고 %F로 해갖고 출력을 한다라면 매우 오묘한 값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프로그래머가 무슨 의도를 가지면 이러한 수식들이
이러한 선언의 이니셜라이저 부분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C 컴파일러는 여기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시 빨간 줄을 긋거나 아니면 컴파일 도중에 오류를 낸다거나 아니면 런타임에 터트린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 선언을 적는다는 나중에 그 배열 이름을 0번째 칸, 지금 같은 경우는 ARR이라는 이름을 0번째 칸, 1번째 칸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걸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죠.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ARR은 3,5 해갖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ARR 0, ARR 1 하고 ARR 예를 들면 2 하면 얘는 즉시 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시 꺼지라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 인덱스 개념 0번째랑 1번째가 유일한 0번째랑 1번째까지만이 합법적인 인덱스 값이다. 그 뒤로는 이제 선 넘는 거다와 같이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로 대괄호 안수식이 ARR에 대한 인덱스 값을 우리가 지정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C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C에서는 배열이라는 걸 내가 도입해서 코드를 짜놨다고 해서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적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선을 그어갖고 컴파일 타임 내지는 런타임에 그거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의 추가적인 약간 조금은 더 통계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의 추가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인덱스 개념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있다 손들어 봅시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본다. 일단은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을 하긴 하지만 전원 출석으로 칠 예정이니까 시험 기간 특집으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한 학기 동안 내용 살짝 둘러보는 리뷰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 14주차 수업자를 오늘 안에 주파를 못 한다면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진행해서 약간 남겨 먹는다라면 다음 주 이제 시작할 때 그거를 살짝 챙겨 놓고 갈게요. 그거 영상 찍어두고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뭐 조금 늦게 일어난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한다라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당연하게도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여기 앉아갖고 시험 공부하셔도 됩니다. 우리 뭐 늘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티파티도 한 적이 있잖아요. 다과회를 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배열은 인덱스 개념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그 개념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돼요. 배열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갖는 의의 내지는 새로운 배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적어두는 거의 의의는 일단은 그 얼로케이션 우리 과제 넘버 2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칸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내가 원하는 형식 칸들을 일렬로 나열해두고 그 칸들을 내가 지금 여기서 새로 도입하는 배열 이름을 써서 나중에 활용하겠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인덱스 개념이랑은 얘는 더더욱 동떨어져 있는 친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열 이름 적고 대괄호 수식 적어갖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 예시 코드에도 적혀 있듯이 사실 이 수식은 얘랑 동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뺄셈식의 부분 수식 ARR은 방금 얘기했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ARR 대괄호 0으로 디덕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수식 준다낭 연산자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좌항, 우항이 있다라고 치면 일단 좌항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수식 ARR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일종의 기준 위치로 두는 겁니다. 0번째 칸이 기준 칸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몇 칸만큼 내지는 왼쪽으로 몇 칸만큼 옆에 있는 칸을 내가 지금 다루기 시작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1 한다라면 음수 방향으로 한 칸 옆에 있는 걸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배열의 형식이 인트 대괄호 형식이니까 그 한 칸은 4바이트짜리 인트 한 칸으로서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ARR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를
뭐 int 별 해갖고 ptr 자리에 담아놓고 쓴다 하더라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원본 배열이 그랬듯이 인덱스 개념이랑은 일단 동떨어져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일단 얘기를 구경해봤다면 그 방금 등장했던 기준 위치 대비 얼마만큼 옆에 해당하는 표현이 오늘 지금 제목으로 띄워놓고 여러분한테 새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단어 업셋이랑 매우 가까운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업셋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기술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기술 수업, 가정 수업 따로 있었고 그거보다 더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실과라는 얘기를 살짝 해서 뭐 초등학교 때 뭐 과일을 깎는 토끼 깎기라든가 뭐 그런 거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런 수업에서나 나올 법한 일단은 조금 되게 망치 땡깡거리고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단어라고 여러분이 지금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업셋이라는 단어 말고 여러분이 비슷한 단어를 뭐를 본 적이 있을까? 바이어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이어스도 일단은 기술 과정 시간에 여러분이 그림으로 바이어스라는 기계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죠. 소위 막 기울어져 있다, 막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바이어스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평형을 맞춰뒀어야 되는데 평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판을 짜둔 것 같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 영어 단어 바이어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느낌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인데 아무튼 요 굵은 글씨 업셋은 기준 위치가 존재하고 그거 대비 예를 들면 플러스 1만큼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큼 마이너스 1만큼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언급할 때 그거랑 관련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인덱스는 명백히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str 형식화 파이썬으로 치면 그 다음에 C로 치면 이제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 적어본 적 있죠. 그래갖고 큰 따옴표 해가지고 우리가 HELP 한 다음에 맨 뒤에는 널 문자까지 해서 얘는 지금 캐릭터 5글자짜리 리터럴 적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5글자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0번째 칸에 이거 1번째 칸에 이거와 같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적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을 0번째 글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나중에 출력한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우리는 0번째 글자 뒤에 1번째 글자를 출력해야 된다. 그 뒤에 2번째, 그 뒤에 3번째 글자를 출력해야 내가 원래 의도했었던 중학교 영어 단어 help를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와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컴퓨터도 당연히 그래 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큰 따옴표 적어가면서 헬로 월드라든가 지금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자, 봐봐요. 프린트F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큰 따옴표하고 헬로 월드 적었다 칩시다.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프린트F 함수정의 안에는 거기 있는 모든 글자들을 0번째 글자부터 차근차근 까만 창의 커서 위치에다가 옮겨주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거예요. 걔도 까보면 C 동네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한 세트로 다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도 똑같은 식으로 작동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H부터 마지막 느낌표까지 그 근본 있는 13글자를 까만 창의 커서 자리에 한 땀 한 땀 옮겨주는 작업을 아마도 반복 흐름으로 구성을 해놨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인덱스 개념이 적용돼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지금 같은 경우 프린트F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린트F를 나중에 호출하는 사람이 의도해 둔 그 순서대로 값들의 나열을 다루는 거예요. 그걸 초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순서를 지 맘대로 역순으로 느낌표부터 출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등등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식 이런 느낌으로 큰 따옴표 리터럴 적고 그 바로 뒤에 대괄호 칠 수 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대괄호 0 한 다음에 그 리터럴 0은 지금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의 0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얻겠다라는 명백한 의도를 지금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스캔F로 사용자한테 단어 하나를 입력받고 그 단어의 맨 첫 번째 글자가 뭔지를 확인한다라든가 와 같이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지양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까만 창이라든가 소위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아니면 뭐 등등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명령어를 쳐가면서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컴파일할 거냐를 여러분이 나중에 지정한다라든가 등등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적어놓은 글자들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친구도 우리 지금 그 과제 넘버1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첫 번째 글자가 뭐냐? 지금 들어온 입력 중에 내가 당장 읽어야 되는 첫 번째 글자가 뭐냐가 보통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가적인 옵션 같은 걸 여러분 명령어 뒤에 부여를 할 때 슬래시하고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알파벳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기호를 적고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옵션을 지정한다라든가 같은 표현을 컴퓨터질을 하면서 자주 구경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맨 앞에다가 무슨 글자를 정리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치면 str 형식 값으로서 뒤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키보드 치는 그 순서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마련해 둔 마지막 엔터키 친 그 글자들 소위 문자열을 다루기 시작할 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맨 앞에 글자가 가장 중요한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뭔지 확인하는 코드 여러분 만약에 직접 코드를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해 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대로 해두고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오는 업셋은 뭐냐? 일단 요 굵은 글씨 업셋은 의도 측면에서는 좀 중립적인 편입니다. 이 사용자가 이 옵셋을 지정하기를 희망하겠지. 옵셋을 항상 예를 들면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옵셋을 바꿔가면서 뭔가를 다뤄야겠지와 같은 것들은 전혀 제약 조건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단어 옵셋에는 그런 맛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대신 방금 살짝 나왔던 그 기준 위치와의 연계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기준 위치 대비 왼쪽으로 산 만큼 그럼 이제 소위 좌편향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산 만큼은 우편향이라 말할 수 있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그 연계에 큰 무게를 두는 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간단한 코드를 한번 직접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적당히 알아서 켜신 다음에 요 .c 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봅시다를 적어놓긴 했는데 우리 뭐 1년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복붙 하셔야지 여러분 먹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적으셨다면 일단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행하기 전에 자 봐봐요. 지금 여기 배열 선언 하나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인트 변수 선언 3개가 적혀 있고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지금 수식이 어떻게 적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뺄셈식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offset 0, 1, 2 해놓고 그 값을 지금 %d 해가지고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뺄셈식의 계산 결과값 에 대한 십진수 표현을 마지막에 출력해 줄 겁니다. 이게 지금 뺄셈식이다라는 거, 뺄셈은 차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 차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나이 빼기 나 자신, 프로그램의 나이 해가지고 우리는 몇 살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출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기억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요 뺄셈식 계산 결과값이 과연 몇이 나올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에 컨트롤 F5 누르면 나중에 뭐가 출력될 거냐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직접 컨트롤 F5 눌러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일단은 뺄셈식 좌항, 우항은 둘 다 일단은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좌항 같은 경우는 인트 별 형식이고 우항 같은 경우는 일단 인트 3칸짜리 배열 형식은 맞지만 현재 뺄셈식을 저딴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인트 별 형식으로 디덕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별 빼기 별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인트 변수 자리에다 담아두고 %d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점 안 달린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이 나올 거냐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 컨트롤 F4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아낸 사실인데 얘도 무려 확대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 휠 하면.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RR 대괄호 0, 1, 2 해가지고 걷다 앰퍼센드 붙여놓고 걷다가 빼기 ARR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배열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가 빼기 배열 그 자체랍시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업셋 제로에는 0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RR 1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ARR에 대해서 뺄셈을 했더니 이제는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서 int 한 칸은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얘는 지금 뺄셈을 할 때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78 빼기 78을 했어요. 얘는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컴파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한 같은 경우는 ARR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디덕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좌항 우항이 같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하면 아무리 봐도 0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 아래 거 지금 보면 요 업셋 1 같은 경우는 ARR의 1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 빼기 ARR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했어요. 근데 ARR의 지금 각각의 칸은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값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왼쪽은 C고 오른쪽은 8이잖아요. 4바이트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뺄셈을 하면 4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 두 포인터 값은 진짜로 4바이트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뺄셈 결과 지금 업셋 1에 담겨 있는 건 1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ARR의 2번째 칸 같은 경우는 0번째 칸 대비 8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 더하기 8 해갖고 얘는 지금 마지막 자리가 0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빼기 8을 했는데 8이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8바이트만큼 차이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트 기준 2칸만큼 차이 난다와 같이 지금 뺄셈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으로 구경해 봤다면 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거 아마도 0, 4, 8 나오겠구나, 왜냐면 인트 형식이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타당한 추론이었어요. 그러나 C 동네에서는 뺄셈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었고 0, 1, 2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F10 2번 눌러갖고 디버깅 시작하신 다음에 그 이제 X64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를 일단 세팅해 둔 다음에 F10 2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노란 화살표가 살짝 내려오겠죠? 살짝 내려오는 거, 여는 중괄호를 떠난 거를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조사식 탭에 요 수식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거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조사식 탭 이름 자리에다가 앰퍼샌드 ARR 대괄호 1 하면 얘는 형식이 int 별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은 뭔가 엄청 큰 값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은 마지막 자릿수만 봅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C번지라고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ARR 더하기 1 하면 똑같은 형식 수식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값도 계산 결과 값도 똑같이 C번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 살짝 그 예시 코드에서 구경했던 거잖아요. 대괄호 연산자 붙여서 대괄호 수식한 거는 일단은 그 offset 값을 더한 다음에 맨 뒤에 묶어가지고 별표 친 거랑 동등하다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그래서 봐봐요. 요 수식이랑 요 수식이 동치다 이거예요. 형식도 같고 계산 결과 값도 항상 똑같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적혀 있었던 수식 대괄호 1 빼기 ARR 하면 얘는 지금 뭔가 앰퍼샌드 인투 64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64비트 버전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C의 기본 형식 4가지밖에 없는데 64비트 컴퓨터에서 별 하나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면서 8바이트에 해당하는 형식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요 비주얼 스튜디오 동네에선 이런 뭔가 복잡한 이름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1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라고 여러분이 치셔도 무방할 것 같고, 요 뺄셈식은 int 별 빼기 int 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뺄셈 결과가 int 별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대신에 완전 개뜬금없는 int 형식이 나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뺄셈 결과 8바이트 빼기 8바이트 했으니까 8바이트만큼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위에 조사식 2개를 한번 봐봐요. 2개를 보면 위에 거랑 아래 거가 형식도 같고 계산 결과값도 같은 사실상 동등한 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식에
ampersand ARR 대괄호 1을 지금 첫 번째 거잖아요. 걔를 그 바로 아래 거로 치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ARR 플러스 1하고 빼기 ARR을 하는 겁니다. ampersand 대괄호 수식 대신에 덧셈식으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면 ARR 더하기 1 빼기 1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ARR 그러니까 X 더하기 1 빼기 X 하면 그냥 1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덧셈식의 좌항자리 수식을 그거랑 동치에 해당하는 수식으로 치환한 거니까 그러면 의미 관점에서 당연스럽게도 지금 세 번째 수식이랑 네 번째 수식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형식도 똑같고 계산 결과값도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값이 1이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식만 봤을 때는 얘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 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ARR 더하기 1 빼기 ARR 하면 아무리 봐도 이거 계산 결과는 1이 나와야 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요 네 번째 수식은 최종적으로 인트값 1이 나오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8바이트짜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원래 수식, 첫 번째 수식 요 ARR 대괄호 1 대신에 저 1자리를 이 엄청나게 커다란 수식으로 지금 치환을 해본 거예요. 과연 저 int 64 형식이 엄청 특별한 형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치 일반적인 인덱스 값 내지는 offset 값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평이한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아무튼 1 나오는 수식을 지금 첫 번째 조사식 첫 번째 줄에 있는 literal 1 대신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똑같이 형식도 똑같고 계산 결과값도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별 빼기 별을 했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는 매우 플레인한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다 이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트 형식 값이 나온다라 여러분 여기서도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방금 전 설명했던 내용이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다라면 지금 우리 구경 잘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int 64라는 형식 이름은 일단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동네에서의 명칭이고 표준은 아닐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나왔던 수식들 옮겨 적어 봤어요. 지금 제가 위에 거는 지금 왼쪽 수식, 오른쪽 수식이 형식도 그렇고 계산 결과값도 그렇고 동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지금 우리가 구경했을 때 동등하다라는 걸 구경을 해봤어요. ARR 플러스 1 할 때 1이랑 그 다음에 요 뺄셈 결과에 해당하는 1이 비록 뭐 8바이트다 4바이트다 그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식을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등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립 등식이잖아요. 그죠? 위에 거에다가 좌항 우항에 ARR을 더하기만 하면 바로 아래 거 수식, 아래 거 등식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우리 미적 시간에 맨날 하던 거잖아요. 좌항 우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둘 다 로그를 씌운다라든가를 해봤을 거잖아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C 동네니까 수식의 형식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int 별 더하기 int를 하면 int 별이 나오는 겁니다. 포인터 값에다가 그냥 노말한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더하면 또 다른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 별 빼기 int 별 하면 int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노말한 소수점 안 달린 숫자가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자, 이거 지금 의미 측면에서 아무리 봐도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좌항 우항이 동치다라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아 보여요. 위에 거랑 아래 거 봤을 때 실제로 그렇고 형식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규칙을 띠고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더하기 빼기 일반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 나오고 더블 더하기 더블 하면 더블 나오는 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파이썬도 일단 그랬잖아요. str 더하기 str 하면 str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긴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인트 별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 별이 나온다. 그래, 이건 알겠습니다. 근데 인트 별 빼기 인트 별 하면 인트가 나온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거, 아래 거 저항, 우항이 동치다라는 걸 생각하면 뭐 결국은 그렇게 컴파일 해줄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A 형식 빼기 A 형식 했는데 완전 뜬금없는 B 형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약하면 포인터 값이랑 offset 값을 더하면 그 offset이 적용된 포인터 값, 예를 들면 플러스 3 한다. 지금 현재 포인터 값 그걸 따라가면 나오는 그 칸이 있다 칩시다. 그 칸에서 오른쪽으로 3칸만큼 옆에를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만큼 떨어진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물론 이제 마이너스 1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포인터 값은 뺄셈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트 별 빼기 인트 별 하면 그 offset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offset 값은 당연히 0일 수도 있고 좌항 우항이 같으면 뺄셈하면 0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offset 값은 0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나이 차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뺄셈을 할 때 좌항은 이제 저 사람이고 우항은 나 자신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두고 저 사람이 몇 살만큼 차이 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플러스 3살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나랑 동갑일 수도 있고 나랑 마이너스 3살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offset 값을 논의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뭐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긴 한데 뺄셈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형식 값이 나온다. 상식적이지 않기는 한데 아무튼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봐봐요.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 나오잖아요. 그죠? 인트 빼기 인트 해도 인트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 별 더하기 인트 하면 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별 빼기 별 하면 인트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 빼기 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과연 별 더하기 별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트 별 더하기 인트 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가 나옵니다. 더블 더하기 더블 하면 더블이 나와요. 인트 빼기 인트 하면 인트가 나오고 더블 빼기 더블 하면 더블이 나오고 인트 별 빼기 인트 별 하면 인트 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트 별 더하기 인트 별 하면 과연 그 덧셈식의 형식은 뭐가 될 거며 그 계산 결과값은 뭐를 의미하는 값이 나올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대충 느낌이 쎄하기는 하지만 직접 한번 이건 저만 한번 코드를 쳐볼게요. 이거 코드 들고 와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의외로 자 지금 P1, P2는 둘 다 인트 별 형식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인트 포인터 변수의 이름입니다. 근데 뺄셈식은 지금 뭐 문제 없구만 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뺄셈식은 당연히 인트 형식 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무튼 8바이트긴 하지만. 근데 의외로 이 덧셈식 별 더하기 별 덧셈식은 우항 자리에 지금 꺼지라고 즉시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오르 메시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르 메시지 구경해 보면 식의 정수 계열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오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나왔냐? 자, 이거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예를 들면 뭐 안 더하기 0 하면 안 0 나온다고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3 하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할 때 이 친구는 아무튼 형식과 관련한 오류로 입구 컷을 당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 덧셈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런타임이긴 하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좌항을 먼저 계산하고 왼손에 드는 거예요. 좌항을 계산한 결과 str 형식 안 한 글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 친구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 좌항이 str이니까 당연히 이 덧셈식은 str 붙이기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고 우항을 이제 까는 거예요. 딴딴딴딴딴 하면서 까는데 땡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은 지금 프로그래머를 믿고 있었는데 str 나올 줄 알고 까봤는데 int가 나와서 지금 실망한 거예요. 우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고 있습니다. 자, 이건 명백히 얘랑은 이유는 동일하지만 오류 메시지는 지금 다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좌항을 깠더니 3이 나왔어요. 3이랑 덧셈할 수 있는 건 int 형식도 가능하지만 플롯 형식도 가능하고 불 형식도 가능하고 별의별 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좌항만 까서 확인한 다음에 이 덧셈식은 int 덧셈 하면 되겠구나 같이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항까지 까고 그 둘이 호환이 안 된다 같은 느낌으로 오류를 뱉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코드를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듯이 우리의 C 컴파일러,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들을 왼쪽부터 읽습니다. 읽습니다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즌에 이것 때문에 지금 개고생하고 있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이중 피동 때문에 지금 열심히 머리카락 싸매고 있었고, 아무튼 우리가 적는 거랑 동일한 순서로, 동등한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돼 있어요. 특히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부분 수식 계산하는 것도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같은 얘기가 또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오른쪽에 밑줄을 그어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왼쪽 이 덧셈식 좌항 자리 수식의 형식이 int 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덧셈을 하자는 거니까 이 덧셈을 할 수 있는 건 그 int 형식 내지는 그거보다 큰 8바이트짜리 int 형식 내지는 우리가 직접 따로 구경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작은 바이트짜리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이라든가 등등이 왔으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이라든가 예를 들면 3 한 글자짜리라든가 얘네는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C 컴파일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별 형식 수식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덧셈은 내가 컴파일 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int 별이랑 int 별을 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같은 느낌의 오류 메시지를 뱉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덧셈식을 컴파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P1 선언, P2 선언만 봐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 그어갖고 지금 선을 긋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3.0 적는 것도 꺼지라 한다는 거예요. 파이썬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3.0칸을 허용해주면 3.00001칸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3.5칸이면 요거 지금 기준 위치 대비 3.5칸 옆이면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블 형식도 지금 형식 측면에서 입고 컷을 당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과 3.0은 이제 좀 논외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별 더하기 별은 지금 의미를 크게 갖지 않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빼기 별은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P2의 형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아무튼 이 덧셈식을 컴파일하는 방법을 우리 C 컴파일러가 모르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 뺄셈은 잘 해주면서 덧셈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int,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돼요. 더블 형식 다 됩니다. 심지어 캐릭터 형식도 됩니다. 근데 별 형식은 안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이제 업셋을 좀 더 그럴싸하게 납득하는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어떤 수업을 우리 수업이라 칩시다. 여러분 지금 같이 밥 먹는 친구랑 같이 우리 수업을 듣는데 우리 수업은 좀 그렇다. 선형대수 수업을 듣는데 중간고사 등수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칩시다. 그래서 나는 7등이고 내 같이 밥 먹는 같이 수업 듣는 친구는 12등이라고 칩시다. 10진수로요. 아무튼 그렇다 치면 자, 요 12라는 숫자랑 7이라는 숫자를 뺄셈을 하는 거는 아마도 의미를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7등이잖아요. 저 친구의 등수 12 빼기 내 등수 7을 했을 때 5가 뜰 거란 말이에요. 정밀하게는 우리가 플러스 5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숫자가 뜰 거란 말이에요. 뺄셈의 결과가. 그게 양수기 때문에 등수는 작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저 친구가 나보다 오른쪽에 있다. 표상으로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더 시험을 잘 봤다라는 명백한 사실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여기서 지금 7이랑 12를 더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져갈 거냐. 더하면은 지금 얼마 나옵니까? 19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아무리 봐도 요번 중간고사, 요번 선형대수 수업, 요번 친구와의 우정에 그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 친구의 등수를 뺄셈하면 누가 더 시험을 잘 봤나 알 수 있어요. 등수가 아니라 얘는 심지어 점수라도 마찬가지죠. 중간고사 점수 내가 50점 받았어요. 친구가 70점 받았어요. 그 두 개를 더해서 120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셋이 합쳐 IQ 300 막 그런 느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뺄셈은 의미를 갖지만 덧셈은 의미를 못 갖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단순한 위치값이랑 없애값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포인터 값,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위치값은 말 그대로 0번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동일한 위치를 원점으로 둡니다. 우리 메모리 엄청나게 큰데 아무튼 간에 000000번지부터 16진수로 FFFF번지까지 있다라고 치면 전부 다 0번지 대비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ARR의 0번째 칸의 위치가 예를 들면 30번지라 칩시다. 그 30이라는 숫자는 원점과의 거리가 3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점이 0번지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원점 대비 40만큼 떨어진 위치, 원점 대비 44, 48, 4C, 50만큼 떨어진 위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포인터 값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원점 자체, 예를 들면 0번지, 메모리 0번지 그 자체 내지는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벡터를 다뤄봤거나 다뤄본 적이 없다라면 지금 선형대수에서 다루고 있겠죠. 그 벡터를 이제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원점이 있다고 치고 x, y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어떤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 어떤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거를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물리로 친다면 합력을 구한다라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평행하는 이런 느낌으로 화살표를 긋고 여기 동일한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만큼 이제 합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걸 이제 선형대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x 성분을 더하고 y 성분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것 자체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 이 두 벡터는 둘 다 동일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위로 얼마만큼과 같은 느낌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원점에서 스타트해서 특정 한 점으로 향하는 화살표, 선을 그어놓고 그 두 선을 더하는 거는 의미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에 이게 지금 벡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선형대수 측면에서는 둘 다 2차원적인 벡터인 거잖아요. x값, y값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벡터가 아닌 단순한 그러니까 x1, y1, x2, y2 두 개의 2D 좌표가 있다라고 칠 때 요 x1, y1, x2, y2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두 점에 각각 x좌표, y좌표를 더해본 기억은 여러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 어떤 점 하나가 3,5다는 지금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5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게 멀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힘이 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든가 등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점들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라든가 원의 넓이라든가 라디안이라든가 뭐 여러분이 얘기할 때 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반면에 그 두 점의 XY 좌표를 각각 더한다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뺄셈을 하는 건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요. 뺄셈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왼쪽 점을 기준점으로 둔다면 기준점 대비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저 타겟 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뺄셈은 의미를 갖는데 두 좌표 자체를 더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원점과의 거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그런 숫자였다라면 덧셈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3만큼 민다. 오른쪽으로 2만큼 민다. 그 두 개를 덧셈하면 오른쪽으로 5만큼 민다. 더 강력하게 미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와 같이 우리가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이랑 2 자체 그러니까 그 원점과의 거리 이게 지금 뭔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팩터다라면 그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아마도 추가적인 의미를 가져가긴 어려울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C 동네, 자 이건 1도 중요하지 않기는 합니다. C 동네에서 그 전자동으로 얼로케이트를 할 때 내지는 전자동으로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를 정의를 할 때 어떤 칸에 대한 위치를 정의를 할 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N간에서는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했는데 그 값이 0x0000이 되도록 그러니까 넘버의 인트 변수였다 칩시다.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한 자리가 메모리 위 0번지가 되도록 컴파일을 해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다른 동네도 N간하면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그 메모리 위 0번지부터 얼마만큼은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 따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체를 돌리기 위한 중요한 값들을 중간중간 담았다가 꺼내 쓰는 용도로 예약돼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친구가 중요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 디버깅 한 다음에 메모리 탭 켠 다음에 보면은 메모리 위에 이상한 자리에 이상한 값들 잔뜩 담겨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구경해 볼 수 있었죠. 여기서 검색창에서 0x0000 지금 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0번지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를 검색을 때리면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음표는 자 분명히 거기에 뭔가 담겨 있어요. 0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1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FF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메모리 위에 0번지 내지는 그 근처에 무슨 값이 각각의 바이트 자리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도 못 보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건 보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지금 봐봐요. 최근에 또 한 번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터실 때도 그 터는 순간에는 아마도 직원이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신경 써서 한다 그래도 바깥 사람이 들어오는 걸 열심히 막는다 하더라도 안에서 내가 지금 이상한 짓 하겠다 그러면은 걔까지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거기까지 막진 않고 뭐 그 사람한테 뭐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반면 이제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그 기능을 사용하면 선언에 적어놓은 대로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원한다라면 메모리 위 특정 번지 자리에 있는 값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0번지 주변은 우리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도 사실상 100% 확률로 우리는 메모리 위 0번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담는 것도 지금 막혀 있겠구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위 어떤 영역은 우리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건 막아놓은 영역도 있어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지금 디스어셈블리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명령어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명령어들이 지금 적혀 있는 영역은 읽기 전용으로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 move eax 어쩌고 적혀 있는 그 부분에다가 다른 거 적어야지와 같이 여러분이 C 수식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디버그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조사식 장난질을 해서 그 짓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꺼지라고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컴퓨터 동네 보안은 그런 측면으로 지금 아예 원천적으로 읽을 수 없게 원천적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을 수 없게 막아놓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1도 중요하지 않기는 합니다. 그 메모리 위 0번지 내지 그 주변은 엄청 특별하게 취급받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0번지 주변이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 인해 그 0번지랑 지금 ARR의 0번째 칸 사이의 거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메모리 엄청 크고 우리는 이게 30번지든 50번지든 100번지든 아무튼 그게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다. 그러면 완전히 평등하게 그 4바이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두 값에 대한 덧셈은 아마도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 더하기 별은 안 해줍니다. 자, 이건 그거대로 해두고 아무튼 우리가 인덱스라는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0번째, 1번째와 같은 단어를 쓰는 대신에 굳이 여러분이 offset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는 기준 위치 그 자체 내지는 기준 위치와의 거리 오른쪽으로 3칸이냐 아니면 그 칸 자체냐 왼쪽으로 얼마만큼이냐 등등의 의미를 두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GPT나 잼미니한테 영어로 물어볼 때도 그 친구가 어쩔 때는 인덱스를 섞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어쩔 때는 업셋을 섞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덱스를 섞어서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0번째, 1번째, 2번째 뭔가 의도에 따라서 값들이 나열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 쓰는 거예요. 또는 거기 있는 걸 맨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 포문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다라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업셋은 그거는 일단은 크게 관련 없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명백한 기준 위치가 존재하고 그 기준 위치 대비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뜨린 다른 칸들을 우리가 액세스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놓고 본다면 시험 점수 제 엑셀 파일에 지금 순서대로 나열해 놨다 칩시다.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등이 누군지 알기는 인덱스 개념이 강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본 친구가 누구냐 이름을 확인해 본다라든가 저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인덱스 개념이 강한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한 줄은 내 점수고 어떤 한 줄은 내 친구 점수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겼냐 친구가 이겼냐를 안다라는 거는 업셋 개념이 강한 목표라 봐주시면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값을 뺄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점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원점으로 두고 예를 들면 내 점수를 원점으로 두고 저 친구 점수 빼기 내 점수와 같은 느낌으로 뺄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는 0이냐에 따라서 누가 더 잘 받는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내가 몇 등인지 알기는 나름 중립적인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기는 해요. 얘는 이제 조금 일반론적인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ARR이라는 인트 배열이 있다라고 칠 때, 인트 3칸짜리 배열이 있다라고 칠 때 수식 ampersand ARR 대괄호 1과 같은 표현에서 ARR은 지금 이번 대괄호 수식의 기준 위치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지금 offset을 지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수식에서 ARR이랑 리터럴 1이랑 두 개의 항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수식을 적어놨을 때 우리는 지금 수식 ARR을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예를 들면 0x 얼마로 나올 거냐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컴파일러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대괄호 안에다가 리터럴 1 적었고 리터럴이니까 1에 해당하는 업셋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지금 정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대괄호 수식은 우리가 인덱스 개념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도 0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립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본다면 저 대괄호 수식은 업셋을 적용하는 수식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셋을 적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ARR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번지 자리에 있는 한 칸을 쓰겠다라는 게 대괄호 1이 아니라 대괄호 0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봐주시면 이제 연계가 될 겁니다. 시작은 0번째인 이유가 이게 업셋에 테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있는 그 칸을 쓰겠다 하면 대괄호 0 하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쓰겠다 하면 대괄호 1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왼쪽으로 1 해가지고 한 칸을 쓰겠다도 C 동네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허용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여기서 살짝 요약을 하면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이런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기준 위치랑 업셋을 둘 다 지정하고 그 둘을 조합해서
뭔가를 하려는 수식으로 보입니다. 이 수식은 명백히 메모리 위에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다루기 위해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앰퍼센드 그냥 빼버린다면 value of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ARR 1번째 칸 그 자체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준 이치니까 포인터 값이잖아요. 포인터 값에 offset 값을 더하면 그 결과는 포인터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쓴 거예요. 아무튼 포인터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칸에 대한 위치 값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같지만 정의된 위치가 서로 다른 두 배열 ARR1, ARR2가 있을 때 둘 다 int 3칸짜리 배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기준 위치를 고정시켜 두고 대괄호 0, 대괄호 1 해서 서로 다른 int 칸을 쓰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한다면 ARR1로 3칸 잡아놨다 칩시다. ARR2로 3칸 잡아놨다 칩시다. 그래서 이게 ARR1이고 이게 ARR2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고정시켜 두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 그러니까 offset 값을 바꿔가면서 3개의 int 칸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일상적인 대괄호 수식의 용법입니다. 그러나 대괄호 수식은 준 단항 연산자지만 아무튼 항이 2개 들어있잖아요. 그걸 놓고 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offset을 고정시켜 두고 그때그때마다 기준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난 0번째 칸을 쓸 거다 하면 A1의 0번째 칸, ARR1의 0번째 칸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ARR2의 0번째 칸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 있는 수식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괄호 왼쪽 수식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int 2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ARR1의 0번째 칸이랑 ARR2의 0번째 칸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 두 배열 선언을 둘 다 적어놨다 칩시다. 보여드릴게요. 코드 이번엔 코드로 보면 자 int ARR1 해서 3칸 잡아놓고 그 다음에 ARR2 해서 3칸 잡아놨다 칩시다. 이렇게 해둔다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100% 확률로 ARR1에 대한 어드레스 옵이랑 ARR2에 대한 어드레스 옵, 위치 상수값이 서로 항상 다르도록 보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완전 전자동으로 얼로케이션을 예쁘게 서로 배타적으로 각각의 칸을 쓸 수 있게 잡아줄 겁니다. 그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장돼 있다라는 건 주석으로 막아놓고 보여드릴게요. 를 보장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요거의 위치랑 메모리 위에 ARR1의 1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이랑 앰퍼샌드 ARR2의 를 보장한다라는 파생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대괄호 0이랑 대괄호 1은 당연히 다른 칸일 거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이 대괄호 수식의 좌항자리 수식을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채로 계산을 한다면 서로 다른 값이 나도록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한다면 어쩔 때는 이쪽 4바이트, 어쩔 때는 완전히 다른 쪽 4바이트, 서로 다른 4바이트를 우리가 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게 좀 offset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은 좀 더 규격화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좌항, 우항 중에 우항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서로 다른 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좌항도 우리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바꾸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항을 고정시킨 채로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 위치를 이번 목표가 뭐냐, 이번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냐, 그 의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offset 값을 고정시켜 놨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서로 다른 칸을 특정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파이썬 과제에서 여러분한테 0번째 칸에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1번째 칸에는 힘 능력치가 담겨 있어요 와 같이 3개간 설정을 해두고 과제를 출제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내 목표가 지금 예를 들면 민첩 능력치를 서로 비교해서 민첩 능력치가 작으면 승리한다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거였다 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대괄호는 이 2를 적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같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했던 게 사실은 거기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덱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offset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몇 번째 칸을 쓸 거냐를 고정시켜 두고 그 대괄호 수식의 좌항 자리에 어쩔 때는 left를 적고 어쩔 때는 right를 적음으로써 서로 다른 두 리스트에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동일한 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각각 꺼내서 대결에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예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구경해 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예시 코드가 있으니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55분이니까 자 그래서 뭔가 막 중요하네 뭐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내용은 사실상 뭐 복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숨 쉬듯이 하던 일을 내지는 파이썬 수업에서 이미 자주 써본 적 있는 뭔가를 새로운 단어 하나를 도입해 놓고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전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셔도 돼요. 컴퓨터 동네가 늘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뭔가 어려운 듯 하면서 결국 숫자 노름이구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단어 offset이 등장하긴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C나 C++나 자바라든가 등등에서 여러분이 대괄호 수식 그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것들을 굳이 offset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여간에서는 이 대괄호 안에 -3 이런 걸 적을 일은 보통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를 0으로 두고 씁시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냥 부르셔도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원점과의 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인덱스라고 부르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를 거예요. GPT랑 잼미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다만 굳이 그런 GPT, 잼미니 친구들이 offset이라는 단어를 섞어갖고 설명을 적었다면 그럼 살짝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원점이 명백히 존재하고 원점과의 뺄셈을 한 거리를 중요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만 살짝 선을 그어갖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offset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예시를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수업에서 그 파이썬의 포문이 아닌 C의 포문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 예시 코드라든가 지난주 예시 코드에서 그게 부지부식간에 등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설명을 같이 끼워 놓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거 여러분 적당히 아무 프로젝트 해갖고 추가해갖고 구경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그 6가지 능력치랑 이름 그런 거 이제 너무 번잡하니까 빼고 여기서는 지금 능력치 3개를 써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기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 그 파이썬 수업 같은 경우는 캐릭터별로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갖고 내 캐릭터 능력치 그래서 1번째 칸에 힘 담겨 있고 2번째 칸에 민첩 담겨 있고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여기는 마치 그 선형대수로 치면 트랜스포즈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각각의 능력치별로 지금 배열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힘 능력치 4개, 민첩 능력치 4개, 체력 능력치 4개를 각각 순서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번째 캐릭터의 새 능력치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0번째 친구는 힘이 20, 민첩이 50, 체력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1번째 친구는 이제 30, 20, 50, 50, 10, 40, 60, 30, 10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합이 100으로 지금 맞춰놓긴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대결 규칙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간에 최종적으로 요 IDX sorted에다가 0등 친구가 몇 번째 캐릭터인지를 그 인덱스 값을 0번째 칸에 담고 1번째 칸에는 1등에 해당하는 친구의 인덱스 값을 담고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채워 넣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두 캐릭터, 여러분한테 인덱스 값을 두 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왼쪽 친구의 인덱스 값, 오른쪽 친구의 인덱스 값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왼쪽 캐릭터의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 오른쪽 캐릭터에 대한 것 두 덩어리를, 두 세트를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비교를 해서 아무튼 일관적으로 승부를 내주시면 됩니다. 뭐 늘 그래왔듯이 왼쪽 친구가 이기면 음수, 오른쪽 친구가 이기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하시면 돼요. 지금은 능력치가 똑같은 케이스는 없으니까 무승부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그러니까 지난 학기 과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혀있다 봐주시면 돼요. 다만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가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별로 배열에 각각 담겨있는 게 아니라 능력치별로 각각의 배열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그 능력치는 3가지가 존재하고 캐릭터는 4명이 지금 앉아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요 메인 내용물은 조금 이따 구경해 볼게요. 아무튼 요 메인 내용물은 당시에 그랬듯이 이제 여러분의 듀얼을 제각 반복적으로 호출해 가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0번째 칸에 0등에 해당하는 친구, 1번째 칸에 1등에 해당하는 친구가 앉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와일문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시간을 들여서 요걸 먼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뭐 과제를 지금 한번 더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적는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뭘 해볼까요? 그냥 쉽게 코드를 짠다면 그러니까 힘, 민첩성, 체력 순서대로 비교할 것이고 능력치가 더 큰 캐릭터가 우월하도록 구성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요. 힘 능력치가 더 큰 캐릭터의 승리를 하는 분기 흐름을 작성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힘 능력치만으로 놓으면 지금은 사실은 힘 능력치가 넷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힘 능력치만으로 승부가 나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힘 능력치가 동등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두 번째 민첩 능력치와 같은 느낌으로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건 일단은 저만 한번 작성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strg 한 다음에 idx left 하면 이렇게 적는다라면 이제 왼쪽 캐릭터에 힘 능력치 값이 나오는 수식을 우리가 적은 거예요. 뭐 그럴싸하죠. 힘 능력치가 저기 있고 왼쪽 캐릭터가 0번째 캐릭터다 라면 대괄호 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왼쪽 캐릭터가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 이름 자체를 적어서 지금 함수 호출식 적은 그쪽에서 정한 인덱스 값을 그냥 그대로 밀어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int 배열에서 한 칸을 꺼내 쓰는 겁니다. int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만약에 더 큰 캐릭터가 우월하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eft 대신에 right 하면 될 것이고 이때는 이제 return 예를 들면 지금 right가 더 큰 거니까 left가 더 우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return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붙해서 이런 느낌으로 적는다라면 이제 플러스 1을 리턴하도록 하면 될 거예요. 둘 다 아니다라면 한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힘 능력치가 동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힘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으니까 2차전 민첩 승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요거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짝 시간을 들여서 요걸 이제 좀 더 그럴싸하게 압축을 한다라든가를 구경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압축을 하면 int result 한 다음에 이거를 뺄셈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걸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원점이 되면 편하니까 뺄셈을 합니다. 뺄셈을 한 차이가 만약에 result가 0이 아니면 그러면 result 값을 return한다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힘 능력치가 더 크다라면 지금은 내가 우황이니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리절트를 그냥 리턴하면 돼요. 내가 이긴 게 맞고 음수를 리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 캐릭터가 더 힘 능력치가 높다라면 그때는 지금 뺄셈식의 좌항이 더 클 때니까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리절트 리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뺄셈 결과를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라는 상황을 여러분이 이번 학기 말고도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는 뭐 자료구조 수업이라든가 요 컴퓨터 동네의 다음 단계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수업에서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때는 보통은 크면 우월한 게 아니라 작으면 우월한다를 채택하시게 될 겁니다. 가나다 순이면은 자 봐봐요. 가가 다보다 작잖아요. 그죠? 문자표상으로. 그리고 가가 이겨요. 가나다 순에서는 가가 영등에 더 가깝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다나 나보다는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료구조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기본 세팅은 작으면 우월이긴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뺄셈식 좌항 우항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레프트 빼기 라이트를 해서 그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 리턴해 버리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동네 기본은 작으면 우월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면 우월 같은 걸 쓸 수도 있다. 엑셀도 그래서 보통 오름차순이라는 글자가 내림차순이라는 글자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능력치 비교를 하고 능력치가 더 큰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덱스즈 한 다음에 한 번 더 복붙해서 컨즈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 정도까지 적으신 다음에 컨트롤 F 누르시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메인 내용을 다 짜놓고 드렸을 테니까 지금 저는 지금 0등 3번 캐릭터, 2등 2번 캐릭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지금 힘 능력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힘 능력치가 제일 높은 게 3번 캐릭터가 맞아요. 그다음에 3, 2, 1, 0번 캐릭터 순서대로 각각의 자리에 등수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얘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방금 전 얘기했던 것도 그냥 여러분이 이제 곧 언니가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겨울방학 맞이하시라고 내버려 둬도 되는 거냐라는 심리적인 죄책감 때문에 했던 얘기라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뭐 맨날 하던 짓이니까 올해 했던 거 기억해 뒀다가 내년 이후에 그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봐봐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별로 리스트 만들어 갖고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대괄호 안에 어쩔 때는 3 넣고 어쩔 때는 2 넣고 어쩔 때는 5 넣고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전체를 계산하면 어쩔 때는 2 나오는 수식, 어쩔 땐 3 나오는 수식 정밀하게는 우리가 원하던 순서대로 적절한 인트 값이 나오도록 어떤 이름에 적절한 값이 담겨 있게끔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전체 지금 순차에 몸을 맡기는 버전이잖아요. 동일한 코드 덩어리 3개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는 버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반복 흐름으로 압축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조금 슬프게도 여기는 지금 인덱스 값, 그러니까 인트 값을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별 값을 서로 다르게 그때그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별값 각각은 지금 서로 다른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str즈를 털어야 되고 어쩔 때는 dex즈를 털어야 되고 어쩔 때는 con즈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반복 흐름으로 압축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느낀 점을 가져가 둔 채로 지금은 살짝 제가 이전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빠뜨렸을 그 C의 포문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봅시다. 이 친구는 0등, 1등, 2등, 3등이 누군지 찾고 0등은 지금 그 결과에 해당하는 배열의 0번째 칸에 그 인덱스 값을 담고 등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뭐 앞에서부터 진행하는 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0등 찾기, 그 다음에 1등 찾기, 2등 찾기, 3등 찾기를 수행하는 걸로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몇 번째, 몇 등 친구를 찾으려는 거냐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반복의 3단 콤보를 구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잖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0등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0등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0등을 찾아서 본인 자리에 앉혀놨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1등은 0등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 중에 1명이잖아요. 그 3명을 열심히 듀얼 돌려가지고 최종 승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1등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은 2등 자리에 앉혀요. 둘 중에 1명입니다. 3등은 1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인 듀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첫 반복 준비는 0등 찾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4등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면 거기서 이 반복 흐름을 중단하면 됩니다. 4등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건 방금 전에 3등을 찾는데 성공했고 그게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와일문의 끝부분 보시면 뭐 여러분 이미 아마도 느꼈을 그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써서, 자, 요거를 제가 설명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설명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IDX 여러분 파이썬 수업에서 이런 느낌의 1 더해서 다시 담는다 같은 수식을 자주 적어봤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부지부식간에 이 수식을 더하기 는을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 세 수식은 동치입니다. 위에 있는 는 수식이랑 가운데 있는 더하기 는 수식이랑 맨 밑에 있는 더하기 더하기 다낭 더하기 더하기 연산자 붙여놓은 수식이랑 이 셋이 동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요 정도까지 챙겨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IDX 커런트에 담겨있는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지금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0등을 찾았다면 이제 1등을 찾기 시작할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챙겨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봐봐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3단 콤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 맨 위에 구경했다가 맨 아래 살짝 찍고 다시 돌아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코드 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3단 콤보를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내가 의도했던 값이 IDX 커런트에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걸 원한다 라면 이 세 개를 셋 다 세트로 잘 적어야 됩니다. 뭐 보통은 마지막 걸 빼뜨린다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C 동네에서는 포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아무튼 그런 문장을 적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용 세팅이 다 잘 돼 있다라면 여기서 FOR 적고 탭을 한번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는 C 수업용 4라고 적혀 있는 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동 완성 적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C 말고 그 다음 스피노프에 해당하는 C++의 포문을 적는 방법을 지금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탭을 누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C, 그러니까 1980년대 C에서의 포문을 적기 위한 전반적인 구도를 이제 짜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덱스는 0, 세미콜론, 인덱스 작다, 랭스,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인덱스 방금 설명했던 거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 자리에다가 IDX 언더스코어 커런트 한 다음에 탭 적으시고 탭 한 번 더 치고, 그러면 0이잖아요. 0부터 스타트 할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면 랭스 대신에 4 적고 탭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C 동네 포문의 첫 줄을 여러분이 그럭저럭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시면 봐봐요. 이 while문이라든가 if문의 첫 줄 생각해 보면 괄호 안에 우리가 수식을 하나를 적었잖아요. 그렇죠? if문의 조건식, while문의 조건식을 적어야 됐었고 그 수식을 반드시 하나를 적어야 됐었습니다. 왜냐? 그 수식 계산할 때마다 계산 결과 값이 0이냐 난제로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실행하지 않을 거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뭐 컴파일하면 뭐 CMP 명령 뭐 그런 거 나오겠죠. 점프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포문 같은 경우는 지금 괄호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얘는 수식을 3개를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자리에 지금 세미콜론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각각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맨 왼쪽 수식은 그 3단 콤보의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맨 처음에 뭐 해놓고 스타트 할 거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걔랑 연관돼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식을 여기다 적어두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을 적어놨습니다. 0 남고 스타트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이제 몸통 부분은 얘는 아무리 봐도 조건식처럼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포문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식 계산을 하기 전에 직전에 이 수식을 한번 계산하고 조건식을 재차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고, 이건 저만 할게요. 이 while문 대신에 이 while문이랑 수동으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3단 콤보 대신에 여러분이 저렇게 머리 위에다가 for문 해갖고 첫 줄에다가 그 첫 반복 준비 언제까지 반복 진행할 거냐, 다음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들을 세미콜론 세미콜론 해서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적어서 진행을 하셔도 아까 전이랑 완벽히 똑같이 동작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C의 포문에 대한 설명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첫 반복 준비 특별히 할 거 없다 하면 얘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안 적는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녹색 줄 꺼놨으니까 이걸 밖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도 이거 지금 다음 반복 준비하는 게 수식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문장으로 구성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이 괄호 안에다가 적을 만한 적절한 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적으시면 돼요. 안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건식은 어떨까요? 얘는 지금 이 포문을 언제 끝낼 거냐예요. 내용을 반복 실행을 언제 중단할 거냐예요. 그 다음에 C의 포문 같은 경우는 얘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 만약에 얘를 안 적는다. 자 조건식을 안 적는다라는 건 생각해봐요. 조건식은 결국 점프를 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식 부분만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분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폼은 다음 문장으로 점프할 거냐 아니면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길 거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조건식을 적지 않는다라는 건 그 분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순차에 몸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폼은 이 가운데 부분 조건식 적는 자리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이 리터럴 1 같은 거 적은 것처럼 컴파일을 해줘요. 달리 말하면 절대로 조건식 계산으로 인해서 이 포문의 실행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while to로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포문의 실행을 중단하기 위해서 return문이라든가 break문 같은 실행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중괄 안에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while문이랑 if문이랑 다르게 이 C의 포문 같은 경우는 수식 적는 곳이 괄호 안에 3개가 존재하고 셋 다 안 적어도 돼요. 셋 다 안 적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반복 준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다음 반복 준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조건식 계산 안 할 수 있어요. 조건식 계산을 안 한다라는 건 그 분기 흐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점프한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기를 안 한다는 건 순차에 몸을 맡긴다라는 거고, 따라서 그냥 폼은 첫 줄 바로 다음 명령어를 그냥 항상 더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닫는 중괄호 만나면 다시 올라오는 건 계속 해줄 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셋 다 필요한 게 맞고, 그래서 셋 다 적어 놓으면 아까랑 동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3단 콤보 그 while문 조건식, 그 다음에 그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실행할 문장, while문 내용물 가장 마지막 문장 정도 위치에다 적었던 수식들 등등을 한 큐에 괄호 안에
몰아서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요 안에는 여러분이 당연하게도 문장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수식만 적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을 수식 하나로 압축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포문의 요 축약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요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면 int x, y가 있다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x는 0 담고 또한 y는 0 담고는 가능해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고 앰퍼샌드 y도 3보다 작은 동안과 같이 조건식이야 뭐 앰퍼샌드 연산자 쓰면 그리고 또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x, 하고 더하기 y 같은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맨 처음에 0,0, 그 다음에 1,1, 2,2까지 진행한 다음에 끝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식을 적은 게 맞고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 얘는 컴마는 연산자가 맞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수식을 중간에 컴마를 찍어서 하나의 수식, 더 큰 수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컴마를 적어놓은 수식은 계산할 때 왼쪽 수식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수식을 계산해요. 이 둘을 독립적으로 다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이썬의 할당문의 컴마는 일단은 연산자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처럼 x, y는 0, 0 이렇게 적는 건 조금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컴마 연산자 두 개를 쓴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라 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C 동네에서 이 컴마 연산자를 아마도 쓰고 싶어 할 유일한 상황이 이 포문의 첫 줄 적을 때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식 3개를 계산해야 돼. 근데 걔네들 사이에는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있지는 않아. 와 같은 상황에서 컴마 연산자를 써서 여러 수식들을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포문의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배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넣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일단 내용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딱 필요한 횟수만큼만 대결을 수행해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0등을 찾기 위해 일단 처음에 0등이랑 1등을 싸움을 붙입니다. 그림으로만 봅시다. 그림으로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의자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0번, 1번, 2번, 3번이 적혀 있는 채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0번 캐릭터가 0등이고 1번 캐릭터가 1등이고 와 같이 일단 앉아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0번 캐릭터가 0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여기에 이 왕좌의 주인에 해당하는 그 자격을 갖춘 친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누가 0번째 칸에 담길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4명 중에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겨루려면 대결을 몇 번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게 막 뭐 홈 경기, 어웨이 경기 막 그런 거 생각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낼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얘는 지금 3번만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0등이랑 1등이랑 싸워요. 그 승자랑 2등이랑 싸워요. 그 승자랑 3등이랑 싸워요. 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4강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승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무슨 짓을 하셔도 대결은 3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우승인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이제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이랑 3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의 이름을 써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 자료구조 수업이라든가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단순한 는 수식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담는다는 약간 단방향이라 친다면 그거를 쌍방으로 하는 거예요. A에 담겨 있는 거랑 B에 담겨 있는 거를 서로 위치만 교환하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라면 이게 할당문 한 방에 가능해요. A, B는 B, A 엔터 치면 됩니다. 근데 C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캐릭터 번호를 교체하기 위한 3개의 는 수식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친구가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런 트릭을 쓰면 결과적으로 0번째 칸에 true 0등에 해당하는 3등을 앉혀놓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0번 캐릭터는 지금 현재 3등에 앉아있는 채로 이번 반복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IDX 값이 1 증가됐을 테니까 얘는 이제 우리 알 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누가 앉을 거냐를 정하는 거고, 그러면 듀얼 2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나 그렇게 한 다음에 자리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여기에는 이제 2가 앉으면 돼요. 그렇게 교체를 하면 2, 1, 0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신경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싸워가지고 필요하다라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등이 누구냐 찾는 데는 듀얼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명밖에 지금 출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부전승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적혀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0번째 칸에 0등을 안 치고 1번째 칸에 1등을 안 치고 등등등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코드가 지금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서 메인 내용물은 지금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학기에도 그랬잖아요. 자, 이제야 우리 포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반복 흐름 구성하는 세 부분을 조건식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첫 줄 주변에다가 몰아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편의성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C 기준, 80년대 C 기준으로 포문은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 python.org의 설명서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게 과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컴파일러라는 제목의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업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표현해 놓은 느낌의 막 대괄호 적어놓고 등등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FOR 여는 괄호, 세미콜론, 닫는 괄호는 굵은 글씨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글씨로 적혀 있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가 지금 C의 포문은 이렇게 적는 것이다와 같이 지금 문법이 나열돼 있다라고, 문법이 지금 기술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python.org 본 적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 문장은 여러분 지금 보기 어려울 테니까 복합적인 문장을 털어봅시다. if문 봅시다.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굵은 글씨로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큰 따옴표를 쳐놨고, 그래서 파이썬 동네 if문이라 함은 if로 무조건 스타트한다. 그 다음에 assignment, expression, 아무튼 수식을 적는다.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갖는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elif로 스타트하는 거를 지금 요만큼의 세트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로 스타트하는 뭔가 세트를 쓸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기술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이제 나중에 구경해 보시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만 정리해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굵은 글씨는 그 단어 FOR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내지는 세미콜론과 같은 그 기호 내지 단어 글자들을 적혀 있는 그대로 항상 적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달리 말하면 포문은 무조건 FOR로 스타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IF로 스타트한다. 그러면 걔는 일단 포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FOR로 스타트했고 그 다음에 여는 괄호가 바로 이어서 중간에 공백 문자는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글씨들은 지금 예를 들면 expression이란 게 정확히 뭐냐, statement라는 게 정확히 뭐냐와 같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 추가로 statement라 하면 이런 것이다와 같이 설명을 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if문이란 이런 것이다. if는 무조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식을 여러분이 하나를 적을 수 있다. 그 수식이 정확히 뭔지는 다른 곳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그 하이퍼링크를 걸어놔서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저 수식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수식, 우리가 생각하던 그 수식들 덧셈식도 적을 수 있고 뺄셈식도 적을 수 있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의미 관점에서는 얘는 지금 첫 반복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수식을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는 수식을 적거나 더하기 는 수식, 더하기 붙어 있는 수식을 적거나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는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된다 하면 그때는 필요하다라면 컴마 연산자로 묶어서 작은 수식들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하나의 큰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 폼은 여는 괄호 바로 뒤에다가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수식 3개를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를 꼭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장 하나를 바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란 무엇이냐 뭐 옆에 어딘가에 설명이 나열돼 있겠죠. 문장이라 함은 예를 들면 그 if문도 문장의 일종이고 for문도 문장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compound statement도 문장의 일종이다와 같이 어딘가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장이나 하나를 적으실 수 있어요. for문의 내용물로서. 그리고 보통 우리는 아마도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하나의 compound statement를 적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긴 지금 그 굵은 글씨가 아닌 일반 글씨로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expression이라는 표현을 지금 묶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에 대한 문법을 설명하는 영역에서 대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놨다라면은 그 대괄호 부분을 0번 또는 한 번 적을 수 있다. 0번 또는 한 번 등장할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문의 내용물 지금 수식 3개를 적을 수 있는데 각각의 수식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거예요.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세미콜론을 찍어라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C 동네에서는 수식을 적는 동안 여러분이 중간에 세미콜론을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봐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두고 지금은 그렇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파이썬의 if문은 마지막에 else 부분을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이 대괄호로 묶어서 설명해 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다른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괄호로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괄호로 묶는 경우에는 얘가 지금 0번 또는 한 번 등장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항상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들고 다니게 된다와 같은 일종의 그룹핑과 관련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if문은 일단 if 부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쟤는 대괄호를 쳐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맨 땅에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elif 부분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 부분을 붙이거나 안 붙일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elif 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별이 방금 전 얘기했던 그거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뭔가의 오른쪽에 별이 붙어 있다라면 그거를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다.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이 지금 뭔가 좀 더 포멀하게 뭔가 좀 더 전공자스럽게 여기 지금 if문 적는 방법 내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if문을 읽는 방법이 기술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 붙어 있으면 0개 이상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가 붙어 있으면 0개 또는 1개와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내지 3학년 때 수업에 등장할 거니까 그때 가서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요. 더하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 있을까? 한번 구경해 볼게요. 기다려봐요. 그래요. 파이썬의 while 부분 적어야 되고 else 부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m은 else 부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상한 건 뺍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별이 붙어 있으면 0개 이상이고 더하기가 붙어 있으면 1개 이상을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근데 걔가 여러 개가 연이어서 등장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파생적인 친구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괄호가 일단은 그럴싸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 3개는 여러분이 셋 다 안 적어도 되고 그러면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함으로 컴파일 되는 겁니다. 조건식 적는 자리에 아무 일도 안 함을 적는 건 분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점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문의 다음 문장으로 절대로 점프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노란 화살표가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의미 관점에서는 항상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난제로 값이 뜨는 느낌으로 컴파일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듀얼을 재차 호출해서 4명의 캐릭터의 등수를 매겨갖고 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전에 함수정의 내용물 문장들 구성해 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느낀 다음에 여러분 그 듀얼 코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학기에는 그럭저럭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 3번 능력치가 체력 능력치지와 같은 느낌으로 머릿속으로 그 인덱스 값에 부여된 의미만 여러분이 챙겨둔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아무튼 왼쪽 캐릭터와 오른쪽 캐릭터의 체력 능력치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레프트 대괄호 3, 라이트 대괄호 3 두 개의 수식을 적고 그다음에 그 둘을 비교하기 위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비교하기 위한 뭐 우리는 보통 예시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부등식 하나로 우리가 카바를 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적은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드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힘 능력치를 비교할 때랑 민첩 능력치를 비교할 때 대괄호 안 수식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대괄호 왼쪽 수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배열을 털게끔 지금 코드를 작성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요상하다라고 느끼시면 정상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제가 요 능력치별 배열이 아니라 캐릭터별로 배열 선언 내지는 배열 정의를 해두었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예를 들면 캐릭터 0, 캐릭터 1, 뭐 C0, C0, C1, C2, C3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인트 3칸짜리 배열 4개를 도입해서 진행을 했다라면 그 듀얼 함수정의 내용물을 마치 파이썬 시절과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어쩌면 포문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으면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 정상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게 배열이 각각의 값들이 메모리 위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로 뒷칸은 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번째 캐릭터의 힘 능력치 바로 뒤에 4바이트에는 0번째 캐릭터의 민첩 능력치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1번째 캐릭터의 힘 능력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캐릭터 한 명에 대한 능력치가 메모리 위 여기저기에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상으로도 쎄한 거예요. 뭐 파이썬은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도 캐릭터별 배열을 적용했다라면 우리가 그러면 그 업셋 적용해서 플러스 0 하면은 힘 능력치, 플러스 1 하면 그 캐릭터의 민첩 능력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코드를 잘못 짠 거냐? 우리가 지금 인트 4칸짜리 배열 3개를 넣는 게 아니라 인트 3칸짜리 배열 4개를 넣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냐? 더 예뻐 보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4명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예를 들면 그 100명이서 모여가지고 듀얼 해가지고 0등부터 99등까지를 구하는 거였다 친다라면 지금 현재 구조는 예시 코드의 구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트 배열 3개를 써서 비록 그 길이가 100에 해당하는 게 되겠지만 인트 100칸짜리 배열 3개를 써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반면 캐릭터별로 배열을 하나씩 선언 적어놓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럼 이제 인트 3칸짜리 배열 100개를 우리가 100줄에 걸쳐서 선언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좀 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막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핸드폰으로도 요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뭐 접속자 무슨 뭐 10만 명 통과 막 그렇게 해서 막 광고하고 막 그런 거 구경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트 3칸짜리 배열 10만 개를 만들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느니 10만 칸짜리 배열 3개를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 수 내지 캐릭터 수랑 전혀 상관없이 능력치의 개수만큼의 배열 을 그냥 고정적으로 잡아두고 활용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 둘 중에 어떤 버전을 쓰는지랑 상관없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은 좀 느낌이 쎄하다, 한쪽이 좀 더 직관적이다, 편하다, 예쁘다와 같이 여러분의 선호도가 갈릴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선호도를 살짝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캐릭터 하나에 대한 정보를 배열로 표현한다라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캐릭터 여러 명에 대한 정보 역시나 그들의 배열로서 다루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선언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번째 캐릭터의 B번째 능력치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대괄호를 2개를 붙여가면서 전체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트 한 칸이 딱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언 적을 때 대괄호 2개를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붙여갖고 우리가 적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까운 게 먼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능력치를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먼저 고르게 할 거다라면 지금 캐릭터는 4명이고 능력치는 3개니까 가장 먼저 붙는 대괄호는 대괄호 4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스태츠는 능력치들은 4칸짜리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붙는 게 대괄호 3이니까 각각의 능력치는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는 게 인트니까 그 능력치 값 하나하나는 인트 값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 다음 단계까지 하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15분에 퇴근시켜 드린 다음에 20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여유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 과제 마감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설마? 제가 나쁜 놈이군요. 그거를 미루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고 요 1차 개선 부분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여유 시간 살짝 남았으니까 오늘 마감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과제 코드 압축 풀다가 막혀서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아까 중간 쉬는 시간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오늘 한번 해보고 내년에 언니가 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 뒤에 설명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여유 시간에 여러분 과제 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고 점심 먹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이 14주차 수업 자료까지는 시험 범위로 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앞에 시간 얼마 정도는 아마 지금 우리가 넘기는 내용 설명하는 데 투자될 것 같고 그 뒤에 살짝 시간을 들여가지고 뒤에 내용 우리 예시 코드 7개 있잖아요. 그거 살짝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영상으로 남겨서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라든가 등등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다다음 주 수업 시간 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시에 볼 건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16주차 자리에 공지글로 올려둘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단 촬영 여기까지 해두고 오늘